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8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판수가 많지 않은 시대에는 정말 신예들에게 단비 같은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느 분야든 그렇습니다만 신예들이 대국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미래의 별은 일단은 이제 5년 이내에 신예들만 모여서 펼치는 시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 77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바둑리거 4명이 모두 다 탈락을 했어요. 네, 신예들끼리 대결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바둑 리거라고 해도 어렸을 때 뭐 나하고 별 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주눅들지 않고 두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4명의 바둑 리거들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6년 이후 입단자, 최근 5년 안에 입단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요. 네, 지금 연구생 4명은 연구생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친구들 위주로 선발이 됐는데 네.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는 단 한 명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승은 1,0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이 주어지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3회가 주어집니다. 자, 16강 대진표입니다. 김창훈 3단은 현유빈 2단과 조한규 초단을 꺾고 올라왔고요. 네, 지금 김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유빈 선수가 얼마 전에 끝난 신예대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대국하는 금지우 선수는 작년 12월에 입단한 아주 정말 갓신인입니다. 네. 그런데 송규상 선수가 또 KB리그에서 몇 년 동안 활약을 했던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송규상 선수를 꺾고 지금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편에는 김혜수 선수와 최광호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네, 금지우 초단 2001년생이고요. 입단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성적이 엄청 좋죠. 네. 저도 금지우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리고 저도 좀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연구생 입단을 할 때 네. 연구생 대회를 거치지 않고 내신 성적 1등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가졌다는 건데요. 금지우 선수의 어떤 기량은 그것만 보더라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훈 3단은 올해가 미래별 졸업반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KB 퓨처스 리그 보시면은 올해 다승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성적 19년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0년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김창훈 3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금지우 초단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김지우 선수도 제가 대국전에 대국장 앞에서 만났는데 네. 금지우 선수도 이 TV로 두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는데 그만큼 네. 서로 모르는 거죠. 저도 굉장히 기대를 안고 오늘 대국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인 금지우 초단과 자, 올해 마지막인 김창훈 3단의 대결인데요.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입니다. 자, 대국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속기 바둑에 굉장히 많이 두어지지만 아무래도 국제 대회를 두면은 아무래도 3시간 장고 바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신예 선수들은
세계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는 좀 기대가 있다 보니까 시간도 좀 장고 바둑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자, 돌을 가려서 김창훈 3단이 흙을 잡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은 동문들끼리 뭐 단체전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나름대로 중요한 시합을 하실 때 흙을 잡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죠. 근데 이제 프로들은 좀 반대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워낙 연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흙보다는 이제 백으로 둘 때가 더 편하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시작할 때 저 막대를 보시면은 백이 좀 좋잖아요. 뭔가 벌고 네.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백으로 워낙 승률이 프로 바둑이 좀 좋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덤 7집 반인데요, 중국은. 네. 이거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5집 반으로 아.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이게 상당히 또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흑백 간의 승리 퍼센테이지를 내면은, 네, 100번 승률이 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흑을 잡을래, 백을 잡을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흑을 잡으시겠죠. 지금 이런 장면이 흔히 이제 바둑 문제집에서는 마치 1번에 나오는 문제죠. 돌이 2개가 있으면은 몇 칸까지 벌리냐. 그래서 네, 2립 3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또 들어오면 어떻게 두느냐 이런 거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이게 탁 틀어 막아서 일단 갇히게 되면은 네, 백이 이제 곤란한 모양이 되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쉬운 자리에서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낮게 두는 방법이 있고 높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낮게 두는 것은 이제 지극히 아주 FM, 네, 실리적인 네, 그런 작전이고 높게 두는 건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손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공격을 좀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김창훈 선수가 높낮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2시간 굉장히 긴 호흡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체력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우리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한 4-5시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긴 바둑을 보면은 뭐 하나 뭐 식사를 하고 오시거나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면은 뭐 좀 많이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두어진 게 없어요. 그만큼 장고 바둑은 호흡이 길고 어떤 속기 바둑은 순발력 있게 수를 빨리 읽고 상대 실수를 잘 잡아채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장고 바둑은 그런 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고 바둑은 아무래도 이 판의 구상, 특히 초반 포석 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 때 이제 많이 시간을 서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낮게 두나 높게 두나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죠? 다른 데 예. 둘 수도 있을까요? 뭐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봐도 초반에 이제 미생마가 되면 대체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어떻게 둬도 한 판입니다만. 자, 어쨌든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특히 흙을 잡은 쪽에서 최근에 승률이 좀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반에 구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약한 돌이 생긴 다음에 아까 이제 손을 빼는 것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도 작전의 하나죠. 근데 여기 손을 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린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펼치고 몸 이런 식으로 둡니다. 즉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흙은 이제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거죠. 버린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저 금쪽 같은 돌 두 개를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반대편 준결승전 김희수 2단과 최강호 3단의 대결이 동시에 펼쳐지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기원 근처 네. 왕십리에서 그 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선 이제 그런 경우에 동선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한국 기원은 아니고 왕십리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쪽 이제 방문을 했던 거죠. 식당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하는 마음에 이제 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판은 네.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속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손을 뺐어요. 네. 자, 손을 빼는 것은 버린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버리는 과정에서도 이게 굳힘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낮게 둘 수도 있고 높게 둘 수도 있는데 요 두 칸 벌림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높게 두는 것은 이쪽이 귀 안쪽이 깨집니다. 백이 들어가고 막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파고들면은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호구 치는 게 형의 급소가 돼서 보시면 이 한 점을 잡는 것과 나가는 게 맞보기가 돼서 여기가 쉽게 깨집니다. 귀 안쪽이. 근데 여기를 귀 안쪽으로 내주는 대신에 이 변이나 이쪽에 이제 싸움을 좀 중요시 여기겠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그래도 보통은 당연히 이제 벌리는 게 보통이고요. 손을 빼더라도 이제 모양을 펼친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김창훈 선수가 굳힘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고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 굳힘을 두니까 지금 그래프는 조금이나마 백쪽으로 좀 올라갔죠. 이게 이제 그런 까닭이 있어요. 바둑의 어떤 기본 이론인데 여기를 뒀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를 좀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백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흙의 발전성에는 이미 한계가 딱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넓은 쪽을 먼저 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금지우 초단이 제가 내신으로 입단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제 프로기사 입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이제 입단 대회를 거쳐서 입단하는 방식이 가장 많고요. 이제 내신으로 1년 동안 연구생 성적의 이제 1등, 2등 요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최다 점수를 얻은 한 명에게는 입단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단을 부여하는데요.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바둑TV 해설자로 명해설자로 알려진 그 윤현석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윤현석 구단이 내신 1호입니다. 그런가요? 네, 놀라셨죠? 굉장히 오래 전 얘기 아닌가요? 그 제 오래전 얘기는 한데 네. 워낙 실력이 막강하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성적을 그러니까 동급생 중에서 막강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에게는 이건 바둑 입단대 거칠 것도 없다. 이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네. 네, 그만큼 입단 내신 성적으로 입단했다는 이 프로들은 동급생 중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면서 입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지우 선수가 지금 입단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8승 1패 또 이번 미래의 별에서도 4강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재가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네. 승률인데요. 거의 정말 뭐 우리 고등학교 때 흔히 얘기하면 내신 1등 아니겠습니까? 네. 내신 1등급. 모범생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아무데나 다 지원해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 수준의 학생이다. 공부로 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강에 오른 선수들 모두 첫 우승 도전입니다. 네. 김창훈 3단도 올해가 졸업반이긴 하지만 아직 우승 경험은 없고요. 네. 이 4강의 진출자들이 공교롭게도 네. 지금 김창훈 선수와 최강호 선수는 거의 올해가 마지막이죠. 네. 최강호 선수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5년 입단한 지 5년이니까 네. 거의 마지막인데요.
금지우 선수는 뭐 첫 번째 대회이고 김희수 선수도 입단한 지 이제 2, 3년 차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영호 선수가 이 미래별 선수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네, 이 신예들 중에서도 네. 신구 대결이 4강에 펼쳐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형들이 좀 부담을 안고 두겠죠. 네. 자, 여기에 걸쳐 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바둑 문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무조건 협공을 해야 되는데요. 왜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협공을 해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데 최근에 알파고 이후로 이게 살짝 바뀌었어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협공을 하게 되면은 흑도 이제 백도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누가 선수를 잡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굳힘은 딱 굳혀놓고 흑도 백도 굳히지 않습니까? 그럼 흑은 일단 자유롭게 손을 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좀 가는 편으로 많이 뒀는데 요즘에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굳히는 수를 많이 둡니다. 김창훈 3단은 퓨처스리그 다승왕을 차지했습니다. 13승 3패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인데요. 네. 곧 바둑리그로 진출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이 김창훈 선수는 뭐 제가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노력파예요. 그런가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대기만성형의 표본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네. 항상 제일 먼저 성적을 내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은 김창훈 선수가 어느 순간 슥 앞서 있어요. 입단할 때도 그랬고. 그렇군요. 네, 또 지금 입단까지야 누구나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데 사실 프로가 된 다음에 성적 내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김창훈 선수가 또 프로 돼서도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니 2019년에 꽃을 피웠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창훈 선수예요. 이제 좀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시합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바둑뿐이 아니라 뭐 우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전반기 특히 전반기에 시합이 굉장히 많죠. 프로 바둑들은. 근데 전반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시합 기회가 뭐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김창훈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창훈 3단 2017년 바둑왕전 본선에 오른 바 네. 있고요. 2018년도에도 역시 본선에 이름을 올렸네요. 김창훈 선수가 2017년도, 18년도 보면은 뭐 경력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네. 1년에 그냥 본선 하나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인데 2019년 경력을 보면은 무려 4줄을 추가합니다. 2017년, 18년은 한 줄 추가했는데요. 그만큼 입단한 이후로 큰 성적을 내지 못했다가 2019년에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1, 2비전. 네, 금지우 선수는 제가 보니까 여기를 그냥 한 칸을 둔 것도 그렇고, 네, 여기를 2칸 둔 것도 사실 동일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거죠. 단단하게 두네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가 원래 100쪽이 앞서 있다가 여기를 두니까 좀 내려갔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두라 그래요. 넓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흙이 아까 제가 이제 수비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은 높게 두고 상대가 두면 반대로 넓히라 그래요. 인공지능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점수를 팍 깎아 버렸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하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흙에 대체로 여기를 두는 것은
보시면 요 돌과 요 돌 사이 간격이 6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과 이쪽은 10칸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지금 이쪽이 좀 더 맞는 겁니다. 자, 김창훈 3단이 우하기 쪽 걸쳐갔습니다. 네. 역시 벌리는 진행은 너무 평범했을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부담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두면은 흑이 초반에 유리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네. 백 쪽에서 뭔가 변화를 먼저 걸어왔는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대부분 흑이 좀 불리하다는 인식을 먼저 전제로 하다 보니까 원래 정수는 벌리는 건데 지금처럼 뭔가 자꾸 넓히는 수를 변화를 구하는 쪽이 이제 거꾸로 흑이 됐죠. 그 예전 말씀은 네. 덤이 좀 작을 때였나요? 아무래도 알파고 이전이죠. 아, 네, 알파고 이전. 이전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중국은 덤이 7집 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중국이 제일 싸움을 제일 심하게 하고 일본이 제일 싸움을 안 하고 한국은 좀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싸움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7집 반이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 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이 크면 클수록 흑은 지금 김창훈 선수처럼 전투 유도하는 수들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 바둑도 최근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옛날처럼 뭐 포석은 좀 모양을 펼치고 중반 때부터 천천히 좀 이게 탐색전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싸우는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바둑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승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바둑이 어렵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덤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전통적인 어떤 일반적인 바둑이로는 무조건 벌리는 건데 최근에는 네, 안으로 파고든 수가 나오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쪽을 두면은 이제 안쪽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두고 안쪽을 두게 되면은 뭐 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쪽도 차지하고 여기도 차지하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흑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욕심 사납게 두냐? 이거는 덤이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귀를 붙이고 젖혀갔고요. 네. 자, 이 붙이고 젖히고 이제 여기 두는 거는 정말 매번 보면서도 프로 기사들이 여기서 매번 생각을 해요. 선택이 어렵죠.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쉽죠. 변화도 제일 간단하고요. 근데 한 집에 뭔가 전투를 하는 프로들은 백이 좀 당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단수 치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게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네, 그다음에 손을 빼고 다른 곳에 두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이쪽을 지키면은 선수권이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흑이 여기도 두고 반대도 두니까 흑은 두 개를 차지했고 백은 여기 한 군데에 돌이 몰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해서 최근에 백은 이걸 지키지 않고 이제 손을 빼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인터넷 바둑 한 2, 3단 두시는 분들이거나 기원에서 한 7급 이런 분들은 거의 한 점을 잡죠.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김만섭 팔단이 그 아마추어의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두는데 일단 왜냐면은 7급 바둑에서는 잡는 게 눈에 들어오고 네. 내 돌이 잡힌 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1선, 2선이지 않습니까? 2선의 돌이 잡히고 백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선의 돌이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바둑에서는 이게 동급, 이게 같은 개수 돌이 잡히면은 선의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데 선이 낮을수록, 즉 1선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지우 초단은 네. 아까 보여주신 가장 많이 둔다는 그림을 네, 택했네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미는 거는 손을 빼겠다는 얘기고 그냥 넣는 것은 어쨌든 흙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뭐 형태들이 나오는데 네. 그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예전에는 싸움이 시작되면은 백이 포석을 잘 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흑의 포석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금지우 선수가 늘면은 이쪽을 뭔가 둬야 되니까 전투가 되는 거고 밀면은 굳이 여기를 안 둬도 되는 거죠. 자, 네, 늘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네, 뭔가 전단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뭔가 한바탕 싸움이 네.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 모양에서 흔히 이게 알파고 정석 중에 하나죠.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항상 여기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인공지능은 여기 두라고 권했단 말입니다. 자, 금지우 선수는 역시 인공지능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하고는 좀 다르네요. 바로 두어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어주면은 굳이 여기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집니다. 이 교환 때문에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백이 연결할 수가 있죠. 네, 연결이 가능하니까 흙이 이어주지 못한다. 백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도 백의 의도대로 둬줄 수가 없으니 네, 이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흙이 이으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여길 이으면은 백이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두면은 서로 이제 바꿔치기가 이제 비슷한 그런 요 진행은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그 대체 이런 식이 돼서 서로 이제 잡고 잡히는 모양인데 백은 요쪽을 잡히고 흙은 여기 모양을 얻어요. 네. 이거는 이제 타협인데 아마 김창호 선수가 전투는 여기 타협은 한 칸 뛰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생각을 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지우 초단과 김창훈 3단의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초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예, 바둑에서는 1단이 아니라 초단, 네, 처음 초자를 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미숙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요즘 초단은 미숙한 게 아니라 더 잘합니다. 여기 젖혔나요? 신수인가요? 그러네요. 이건 아이론수는 글쎄요. 물론 요즘에는 다 연구가 된 상태에서 두다 보니까 뭐 지금 김천 선수가 연구하고 둔 건 확실한데 근데 저는 프로바둑에서는 적어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동교 프로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수는? 저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둡니까? 여기서가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를 두면은 이쪽이 뻥 뚫리는 거고. 네. 지금 일단 여기만 단독으로 두는 것은 일단 양단수가 되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흙이 이쪽을 하나 해놓고 둔다는 얘기인가요? 자, 일단 이거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의 전제로 좀 막은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면은 뭔가 여기 교환을 해 놓으면은 네. 끊고 두고 여기까지 이제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돌이 막히지가 않아요. 단수가 돼서 나오면은
네, 결국은 뻥 뚫고 나가니까 여기 뚫고 나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수, 하나, 둘, 세 수니까 이거는 이제 100이 잡히는 거죠. 자, 요걸 전제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김창훈 선수가 만약에 이 막는 수가 성공을 한다면은, 네, 지금 이 준결승을 대비해서 이 비법을 하나 준비해 온 건데 잘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흙이요. 치고 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아, 치고요. 여기요.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이제 여기는 100이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이쪽은 뚫고 나갈 때, 결국 이제 바로는 둘 수 없습니다만, 여기 한 번은 두면은, 결국 막는 거 맛보기성이니까, 네. 네. 그냥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갈 때, 결국 한 번은 여기 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네. 그냥 100이 빵따름을 하고, 흑도 빵따름을 하는데, 이제 김창훈 선수 생각은 나는 3개 잡고 상대 하나밖에 못 잡았으니 내가 유리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연구를 통해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새로운 수법이 역시 신의 이 기존의 묘미는 아무래도 이 강자들은 좀 기존에 두어졌던 그런 수들이나 그런 이론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무래도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 신예들의 이런 새로운 수법들인데, 네. 네, 역시 새로운 수가 역시 나왔네요. 그냥 늘었습니다. 이 흔히 얘기하는 20살 때가 가장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바둑에서도 20살 때는 뭐 일단 기본 이론적인 거나 어떤 약간 이과계통은 이제 다 졸업을 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20살 때니까, 네, 이제 김창훈 선수나 금지우 선수도 어떤 그런 창의성이 폭발하는 그런 나이대니까요. 오늘 대국 내용 새로운 수들도 많이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금질 초단이 딱 20살이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도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바둑 시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바둑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도 나누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2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가 덤이 너무 크지 않느냐. 요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프로기사의 전성기는 몇 살까지냐. 이겁니다. 근데 어떤 게 중국의 바둑 기자는 아니고 유명한 체육 기자인데, 그 체육 기자가 커제한테 직격탄 날린 거예요. 커제의 나이가 23인데 너 얼마 안 남았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커제가 인터넷상으로 그게 말 같지도 말이냐. 난 지금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스포츠는 25이 한계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가요. 네. 근데 결국 기자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좀 심했다.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걸로 시작된 프로기사의 전성기는 몇 살까지냐. 이 논쟁이 상당히 뜨거워요. 근데 어쨌든 30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뭐 끝난 얘기다. 그거는 다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25이 가장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20부터 25, 요 나이가 프로기사로서 가장 성적도 좋고 발상이나 바둑의 수법이 그냥 탁월한 나이다. 요게 이제 중국의 인터넷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둑 팬들과 프로기사들이 이제 결론 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미래별에 나오는 우리 신예 선수들은 바둑의 내용면으로는 굉장히 전성기라고 봐야죠.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수가 나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0은 여기서 선택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두면은 크게 단수 치는 게 눈에 아무래도 보이죠. 네, 그러면은 바꿔치기 형태가 되느냐. 네, 이쪽을 살리고 늘게 되면 이게 보태준수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치기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일단 어려우니 손을 빼는 방법이 또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 때 공부를 하거나 우리 문제 풀이 할 때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답을 보죠. 답을 보거나 나중에 풀거나. 네. 나중에 푸는 경우가 많죠.
이게 사람 네. 스타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거를, 걸 푸는 걸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답 있으면 네. 빨리 보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것도 푸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스타일이 대단하다라고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변해서 별로 그런 스타일이 또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 있고 일단은 어려우니까 그냥 다음 문제로 넘기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최근에 알파고 형은 여기서 끝장을 보는 형이 아니에요. 알파고 스타일들은 일단 빨리 중요 지점을 빨리 선점하는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금지우 선수가 이게 저희도 이제 아마추어로 영웅생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프로들과 대고 하는 게 또 다르고 또 하나는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하게 두다가 또 TV 바둑으로 둘 때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금지우 선수도 이제 4강까지 올라오기도 하면은 아무래도 예선전이나 이제 8강, 16강 둘 때처럼 편한 마음으로 두진 못할 겁니다. 이제 바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배짱, 어떤 주위 환경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성실함도 필요한데요. 오늘 또 금재 선수가 좋은 또 어떤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네. 보는 모양이라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반면에 김차훈 선수는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TV 바둑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역시 김창훈 선수가 더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도 하고 또 김창훈 선수도 금지우 선수와 같은 경험을 처음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딱 새로운 수 딱 두니까 이건 무조건 상대가 당황한다. 아마 이거는 본인 경험도 있다 보니까 딱 반대로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모양이 사실 더 어려운 것도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여기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 밀어두면 받아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된 자리라고 보면은 자 이게 나오는 수가 최대로 버틴 게 이 수입니다. 뚫고 나오죠. 네, 끊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최고 어려운 버팀이에요. 여기 장문이 있고 잡는 게 맛보기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두면은 흙이 이게 버티는 수가 아주 절묘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더라도 이 모양이 막히지가 않아요. 여기가 단수가 되죠.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게 장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이죠. 축인데 지금 축머리는 흙이 요돌이 절묘하게 딱 막고 있어요. 금지우 선수의 지금 수익기는 여기까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끝장을 내던지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축머리 쓰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치기 형태로 가서 그냥 변화를 주긴 주는데 무난하게 좀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난 머리 아프다. 네. 그 대신에 그는 흙은 여기 정리를 바로 해버리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창호 구단 수법인데 어려울 때 처음에 승부를 바로 걸지 않아요. 길게 가는 것이 뭐 이창호 구단의 이런 수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가 새로운 수를 이렇게 두어왔다라고 하면 나는 금지 선수 이 연구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고 객관적으로 상대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하는 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쪽에서 두면 아무래도 상대가 더 많이 알고 있을 네.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상대가 항상 새로운 수 두면은 이게 매번 피합니다. 심지어는 그랬군요. 이창호 구단이 더 반격을 세게 가면은 분명히 이창호 구단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건 무조건 더 연구를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승부를 길게 가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창호 구단 요즘 두는 걸 봐도 초반에 한두 집은 손해 보더라고요. 네, 상대방이 많이 알 테니까 인정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더 득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금지우 이창호당 같은 대가는 여유가 네. 있고 어차피 내가 이긴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금지우 바로 움직이네요. 이거는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네요. 자신 있나요? 금지우 주단. 일단 밀어간 건 대학수거든요. 그런가요? 네, 대학수예요. 그러니까 왜 대학수냐면은 아까 빵따냄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요.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빵따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죠. 지금. 네. 그럼 젖혔을 때 어떻게?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린 충머리 활용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일단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창우 선수가 아무래도 이 수는 이렇게까지 두어 오나라는 것은 네. 김창우 선수는 여기 뒀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알겠죠. 글쎄요, 뭐 안다기보다는 네. 이게 조건 중 하나죠. 이게 젖혀서 새로운 수를 둘 때는 밀어가는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상대가 그대로 두어 오면은 또 이게 뭐가 있나?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고 있는데 나보다 센 상대가 태연하게 그 안 된다는 길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눈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뭘 못 보나? 대부분 거기서 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상수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수가 만약에 내가 안 된다는 길로 둔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무시하죠. 손이 나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창우 선수는 뭐 어쨌든 상대가 프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걸 기본 조건을 하고 둔 건데 상대가 두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김창우 선수도 스스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묘수가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여긴 피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맞는 순간 두 점 돌 잡히면 안 되고. 그러게요. 다음 수는 뭔가 좀 네.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고 네. 있겠죠? 이제 백이 여기 두면은 그냥 흑도 사실 마음 편하게 하나 내주면은 아주 편해요. 네, 요거는 뭐 요거 하나 내줘도 별거 아니니까요. 자, 백은 제대로 싸우려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자, 백 다음 수를 보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해설자들도 굉장히 골머리를 좀 썩히면서 봤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이제 흑의 그래프가 좀 좋지 않습니까? 대체로. 네. 그러니까 밀어가는 요 변화가 여기서 뭔가 바로 안 된다면은 일단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백이 뭐 아주 일방적으로 나오겠죠. 네. 지금 흑이 좀 앞선다는 얘기는 네, 일단 최소한 여기서는 흑이 나쁜 형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는. 그 해설자마다 또 인공지능을 다루는 네.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그렇죠. 김만수 팔단은 어떤 쪽인가요? 그 변화도를 네. 이렇게 곧잘 활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래도 내 네, 주관이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주관이 있을 만한 실력도 아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 타이틀 보유자급의 해설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레벨은 대체로 인공지능을 좀 무시하고 혼내주는 편이죠, 도로. 네. 네, 좀 혼내주는 경우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절반은 따르고 절반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일단 모든 해설자들이 일단 중후반 넘어가면은 인공지능의 판단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고 네. 지금처럼 초반의 상황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너무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말씀이 나와서 또 드리면은 이 프로기사 사람이 두는 이 대국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엇비슷한 기사가 한 명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수까지 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00번에 50번의 착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프로 기사가 거의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와 이 기사가 두는 게 일치율이 거의 뭐 100% 가깝다는 거예요. 누구죠? 이 기사가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예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신진서를 이제 어떤 공략하기 위해서 네.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신진서 선수가 둔 거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재검토를 해보면은 인공지능 추천하는 수와 신진서의 착점이 일치하는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프로기사 중 가장 높다는 겁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했겠네요.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네. 네, 괜히 1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손이 멈췄습니다. 금지우 초단. 사실 밀었을 때 젖히는 네. 수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젖히는 순간 흙이 늘어지면 그나마 뭐 변화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창훈 선수가 하나 좀 써버릴 것 같아요. 하나 쓰고 늘어버리면은 칠리가 좋다 네. 이건가요? 이거 빵따님 해봤자 이 빵따님이라는 것은 빵따님 30집이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두 집에 불과하죠 항상. 네. 근데 이게 왜 30집이냐? 네. 주변에 이용해 먹을 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용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곤마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하나 그냥 흙이 마음 편하게 네. 빵따님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늘 수도 있고요. 늘면은 약간 김창우 선수가 그러니까 김주희 선수가 입단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으니까 또 선배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일까? 이거 궁금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늘어도 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은 희한하게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고 이게 한번 툭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요거는 보태주는 거니까 그냥 안전하게 네. 갈지 아니면은 요거 손에 안 보고 그래 한번 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창호 구단 같은 스타일들은 여기서 왜 고민하냐 그런 모험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버리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뭐 이세돌 스타일들은 당연히 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걸 안정적으로 무슨 재미로 봐두고 두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뭐 무조건 OX 개념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어떤 기풍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김창훈 선수가 과연 이 모험적으로 선택을 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안정적인 모험도 좋지만 일단 프로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현찰을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늘었을 때요. 변화를 좀 더 보여주실까요? 일단 여기를 안 둘 수는 없죠. 지금 치는 네. 건가요? 뭐 어차피 바로 나가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 번은 쳐야 되고요. 언젠간 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100이 밀어간 수 때문에 악수여서요? 네, 이게 무조건 받아요. 네, 무조건 받아요. 언제 두더라도 무조건 받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빵따님 한 이후로 공격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집은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둘 바에는 밀어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걸 전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늘고 네. 여기서가 문제인 거죠? 네. 일단은 여기 수상전은 이게 선수가 되면은 이 형태가 이제 좀 억지패가 되죠. 네, 억지패인데 초반에는 힘들까요? 팩감이 없잖아요. 네. 100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뭐 억지패는 내봤자 의미가 없고 네, 결국은 바깥쪽에서 네, 여기를 두고 자 여기 뭐 하나 끊어 놓고요. 네. 근데 흙이 여기까지 선수가 된다고 보면 이었을 때 여기서 수가 있냐 없냐 그 문제밖에 없죠. 네. 근데 는다면 늘면은 축이 안 돼요 어쨌든.
충머리가 저기 있는 그렇죠. 거죠. 요거 때문에 축이 안 돼요. 네. 아, 그럼 충머리를 좀 강구해 네. 보거나 해야겠네요. 이 흑을 백은 이제 이렇게,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결국 요게 잡히지만 두 집 보태주고 네 집, 뭐 많이 보태줘도 여섯 집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여섯 집 정도는 뭐 충분히 버릴 수 있다고 보고, 대신 여기 두 번을 뭐 뒀다 치면은 이거 두는 게 여섯 집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해 놓고 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둘 수는 있는데, 네, 끊었을 때 좀 자충이 걸려요. 네. 아, 이쪽을 채우고 와야 되니까 돌이 좀 빡빡하죠. 네.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입니다. 자, 대국이 시작된 지 50분 가량 지났습니다. 금지우 초단 대 김창훈 3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입니다. 자, 입단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네. 신인 금지우 초단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하나 쓰냐? 네. 그 별거 아닌 거긴 한데 복잡한 심리도 있고, 네. 어떤 상대가 태어나게 둘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의 그 실력을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또 초반에 설령 조금 불리하더라도 그게 승패와도 직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험을 해보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김창훈 선수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하나를 주면은 어쨌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고, 빵따님을 허용을 해줘야 되고, 네, 빵따님이 싫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버텨야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폐축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수익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변화도 좀 많이 확실하게 읽고 둬야 됩니다. 사실 김창훈 3단이 뭔가 신수를 들고 나왔는데 또 생각을 많이 하네요. 착점을, 네. 망설입니다. 네. 버티네요. 이거는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기고, 네. 어려운 길로 가네요. 네. 일단 그 형태도 있고, 대체로 이제 빵따님을 주는 게 지금은 큰 가치는 없다고 해도, 어쨌든 이름이 빵따님 아닙니까? 네. 그런 형태를 주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은 김지우 선수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충머리를 쓴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정도는 흑도 다음에 받으면 의외로 별게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두 번은 뒀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여기 약점이 그대로 또 노출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 번 두는 거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둬서 두 번 둔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큰 이득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충머리에 건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둬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은 흑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백이 손해를 크게 봐줬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손해를 봤다, 그러면 흑은 여기 둘 때 저기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 양보를 할 수도 있죠. 백이 여기서 손해 많이 보고 밀어간 게 어쨌든 또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도 시점을 잡기가 충머리를
활용하는 이 시점을 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할지 아니면 좀 이따 네. 할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너무 빨리 하면은 단수 쳤을 때 그냥 손해가 너무 크면 양보해 버리는 게 있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여길 보태주고 난 다음에 약하게 쓰면은 네, 이거 충분히 두 번 둔 게 의미가 좀 퇴색되고. 네. 자, 아마 여기서 우리 금지우 선수의 실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두 개를 잘 엮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새로운 바둑, 그러니까 인터넷 바둑에서 편하게 두다가 이렇게 전국의 바둑판에게 생중계로 두어진 이런 바둑을 두게 되면은 대국자가 이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막 편하게 잘 했던 것들이 이게 혹시 하는 마음에 아, 이거 대마 잡혀서 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망신당할까봐 조마조마하죠. 네. 또 이게 예를 들면 김창훈 선수는 부안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부안하면은 이제 한국 바둑의 아버지 이제 조남철 구단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남철 구단 이후로 이제 몇몇 분 선배님들이 계신데 최근에는 김창훈 선수가 이제 부안 출신 프로기사가 있죠. 그래서 부안의 바둑 팬들은 김창훈 3단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 김창훈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으니까 김창훈 선수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인들에게요? 그렇죠. 뭐 아들이 프로기사 좀 잘 나간다며 네. 그러면서 김창훈 3단 부모님들 이제 부안에 계시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김창훈 선수가 간단한 수 착각해서 졌다. 그러면 또 전화가 또 많이 오는 거죠. 네. 이런 어쨌든 공개 대국은 이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두던 친구들이 TV 앞에만 앉으면은 그냥 주눅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금지우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편한 마음으로 두고 있다가 이렇게 게다가 생중계로 두어지는 건 처음이니까 부담이 꽤 클 겁니다. 오히려 또 TV 대국을 좋아하고 잘 두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무대 체질인 거죠. 그렇죠. 좀 배짱도 두둑하고 그런 친구들은 대신에 또 장점이 어떤 순발력이나 그런 네. 배짱은 좋은데 세상 희한하게 그런 친구들도 공부하기 또 싫어해요. 아, 그런가요? 좀 성실함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신기하네요. 어떤 배짱 두둑하고 또 성실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갖추면은 그런 프로기사들이 인류가 되는 거죠. 성적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대부분 하늘이 공평해서 두 개 다 주진 않습니다. 네. 성실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심적 부담을 좀 이기가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어떤 배짱 두둑하면은 이 성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따내는 거는 밀어간 게 대학수가 돼서 이건 없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나갔을 때 어쨌든 호구 자리가 딱 되니까 막혔죠?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는 지금 느는 게 그나마 정수인데 이 축이 안 돼요. 그럼 흙은 지금 어떻게 둘 수가 있는 건가요? 가장 효과적으로? 흙은 흙은 이제 뭐 변화가 없죠. 흙은 밀지 잡는 것도 않으면 아니고 더 밀려가죠. 장문이 되는군요. 뭐 한가 네. 띄거나 하면은. 그렇죠. 네, 역시 반대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일단 네. 백은 여기를 너무 악수를 두고 두 번 두면은 두 번 둬도 이게 이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손을 최대한 덜 보고 여기서는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둔 건데 네. 이수의 금지우 선수는 지금 속으로 제발 여기 좀 받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제발 받아달라. 그러면 만족을 하겠죠? 자, 그렇죠. 이거는 일단 이제 절단을 가르고 나가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어쨌든 백도 그렇죠 둘만 합니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연타를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흙도 연결이 아예 안 되죠. 이렇게 둬도 연결이 안 되고 다른 쪽에 둬도 연결이 안 되니까
백도 어느 한쪽은 좀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백도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두 번 두는 거는 흙이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백이 이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김창훈 선수가 받아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은 축이 아니니까 또 끊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지금 제가 네. 보기엔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악수가 많은 거죠. 한 돌 3개 정도 악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받자? 그러면은 양보를 한다 이거죠. 변신하겠죠. 네. 일단 자, 흙도 받고 싶네요. 지금 이제 축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막혔다 보시고 네. 네. 이렇게 몰고 나가고 이렇게 몰고 자 이렇게 둬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흙이 젖히면 끊는다 이거죠. 그럼 받으면은 이제 축이 됩니다. 이젠 되죠. 네, 그러니까 젖히면은 백은 이제 끊는 것까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끊을 때요. 흙이 바깥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요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끊으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백은 이게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두면은 이제 요게 도로 이제 축이 돼서 나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데 김창훈 선수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같은 하나하나인데 여긴 돌이 3개가 잡히는 거고 어쨌든 흙이 나가면 흙은 잡힌 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은 요거 선택을 여기서 또 하는 거죠 지금. 자. 아무래도 이제 신예 기사들의 바둑은 아무래도 이게 전체 좀 넓고 어떤 철학적으로 바둑을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치열하고 계산적인 면으로 보게 되거든요. 수익기와 계산으로 승부를 가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수익기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익기가 필요로 하죠. 네. 일단 충머리 공방이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신예 기사 때는 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신예 기사 때는 바둑을 너무 좀 무리하게 두고 좀 너무 심하게 어렵게만 둬서 네. 상대가 실수하면 이기고 상대가 실수 안 하면 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도 이제 그런 좀 난폭함을 버린 다음에 성적을 크게 냈죠. 지금 이렇게 바둑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 거는 아무래도 신예 기사들 바둑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대국 시작된 지 1시간가량 흘렀습니다. 시작 시간이 11시라서 대국자들은 아점을 먹고 왔겠죠. 아침 겸 점심. 그렇죠. 일단 지금 이 모양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하고 좀 넘어가면은 제일 흙의 선택은 제일 쉬운 거 인정해주고 제일 쉽게 가는 겁니다. 바꿔치기죠. 이렇게 두면은 이 형태가 제가 보기엔 나쁠 것 같지도 않고 보통 인공지능이 지금 흙 쪽으로 많이 딱 점수를 줬잖아요. 네. 그럼 복잡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공지능도 이게 점수를 딱딱 내리진 않아요. 근데 타협을 딱딱 했을 때 이거는 흙의 우세가 명확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시면은 이제 흙의 모양이 하나, 둘, 3개 아닙니까? 네. 네, 늘죠. 그 백도 길을 하나, 둘, 택하네요. 3개예요. 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요 모양과 요거 같은 두 칸 아닙니까? 네. 이건 누가 유리합니까? 흙이요. 네, 그죠. 귀를 차지했으니까 흙이 무조건 유리하죠. 네. 그럼 이거와 이것도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네, 흙이 무조건 유리하죠. 네. 이거하고 이건 어떤 거예요? 비교가 불가하네요. 이것도 흙이 무조건 좋죠. 두텁고 네, 집도 많고요. 좋죠. 백은 게다가 돌이 지금 서비스로 많이 또 들어가 있고. 왜 그런 거 하니 베개 패석이 많이 붙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변 쪽에.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좀 넓긴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집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 모양이 3대 3인데 어, 딱 비교했을 때 3대 0으로 흙이 이겼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은 흙이 좀 편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김창훈 3단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경합에서
밀어간 게 일단 결국 손해수가 됐죠. 먼저 네, 악수를 일단 악수가 됐어요. 결행한 게 네, 화근이 되고 있네요. 금지우 초단도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타를 하긴 했지만 흙은 좀 가볍네요. 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에서 5개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잡은 게 아니냐라고 아니지 않냐 얘기할 수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사석이라고 하죠. 흙은 다 살아있고 백은 5살 붙었으니까 이건 이제 살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건 잡힌 거라고 저희 판단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을 잡았습니다. 돌을 잡았으면은 내 돌도 하나쯤은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상대 돌을 다 때려잡고 내 돌은 단 하나라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움직이면 근데 이쪽은 보시면은 흑돌이 3개인데 백돌이 훨씬 많은 지역이죠. 공수가 확 바뀌어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버리는 수를 많이 둡니다. 자, 두 기사가 정말 비슷하게 시간 사용을 하고 네. 있네요. 오, 아, 좀 더 치열하게 그러네요. 두네요. 그렇게까지 두나요? 뭔가 간명하게 처리를 네.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인공지능 별로, 인공지능은 저런 거 싫어하죠. 네, 아주 싫어하죠. 네. 네. 욕심 부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일단 복잡해지면은 계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또 어른분들이 항상 얘기하신 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유리할 때 상대를 확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창훈 선수는 여기서 일단 싸움에서 한번 이득을 봤으니 여기서도 다시 싸워서 상대를 확실하게 보내겠다. 좀 이런 약간 욕심이 있는 그런 수입니다. 네. 욕심이 조금 있어요. 자, 전투를 걸어갑니다. 김창훈 3단. 네.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뭐 끊어달라 이 얘기죠. 왜냐면 여기 두게 되면은 일단 이 축이 축이 여기에 걸려요. 잡히는군요. 일단은 축은 유리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우선은 백이 그냥 있는 게 있고, 있고 나가야 되는데, 글쎄 뭐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만, 김창훈 선수 생각은 이거죠. 여기도 내주지 않고 여기도 다 차지하고 최강수입니다. 양쪽을 다 두겠다는 네. 건데요. 자, 백 입장에서는 이게 무섭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한번 치는데 이러면은 흙은 이제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다시 귀가 살아가니까 일단 김창훈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있느냐 아니면은 막 끊느냐. 네, 연결 쪽을 선택하네요. 이 김창훈 선수가 약간 한숨을 쉬죠. 그러니까 끊어주길 기대한 거죠. 네. 끊는 쪽이 변화가 더 쉬워요. 백흑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서로 또 모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일단 흙도 돌이 1개였는데 2개로 좀 덩어리가 네. 커졌어요. 버리기엔 그렇죠. 조금 더 커졌죠? 일단 연결해야 되죠. 네. 나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뭐 양쪽을 다 두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세력이 좋다고 하면은 원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버리는 수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버리게 되면은 보통 여기에 이제 이런 데 둬서 이제 세력을 크게 키워야 되는데 백돌이 딱 미리 와 있다 보니까 흙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창훈 선수의 지금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이게 선택 기로가 있었는데 네. 아까 여기서도 약간 타협하는 것과 버티는 게 있었는데 결국 최고로 버틴 수 두었고요. 네. 여기서도 젖힌 수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수는 입구 두는 게 무난하죠. 한데 강하게 두는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강하게 두고 싶어도 네. 네, 백이 먼저 호구 형태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백도 뛰어나오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김창훈 선수가 어떤 경험이 역시 있다 보니까 초반에 또 먼저 치고 올라 나갔습니다. 일단 바둑을 둘 때 항상 돌이 이렇게 갇히는 게 가장 나빠요. 안에서 겨우 살더라도 설령 살더라도 항상 옆에 이렇게 상대에게 모양을 허용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아주 필수인데 이게 한 집이라도 벌겠다라고 하면 더 나오는 거고 좁히는 것도 의미가 약간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솔깃하신 게 여기 좀 보이지 않습니까? 끼우는 수요. 네, 끊는 게 있죠. 네. 자, 그래서 김창훈 선수는 여기냐? 자, 여기는 한 칸 두는 거에 비하면 확실하게 두 집 이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칸 또 벌렸을 때 상대를 압박할 때 확실히 유리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쪽의 약점을 노리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자, 이제 백에게 반대로 당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백이 집이 생기면서 백은 약한 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생각하면 한 칸, 자기 집만 따지면 두 칸, 요겁니다. 네, 근데 한 칸 둬서 이 얘기는 요 돌 네 개가 아직 못 살았다. 네, 그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도 노려보고 있고요. 네. 아, 네. 근데 상대가 공격적으로 두니까 바로 이제 수비로 전환을 해버렸는데, 네. 네. 이제 금재 선수가 이렇게 쉽게 둬서, 네. 이 프로가 된 다음에는 다들 잘 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대가 잘못 두기를 기다리는 작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수들이 수비적인 수죠. 네. 상대가 이제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그냥 지켜 놓을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두고 네, 한 번 더 손을 빼면은 이거는 도도 버리면 그만이죠. 네. 네, 그리고 도도 석점은 버려도 두 집, 네 집, 여섯 집, 한 열 집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 뛴 것만 해도 열 집은 되는 거고 여기 도도 열 집은 되겠죠. 또 여길 두는 것도 아주 좋은 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라인이 딱 형성되면서 흑의 세력권도 좋아지니까 흑이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가 되죠. 이쪽을 약점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막으면은 어쨌든 백이 한 번에는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더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손을 빼면은 이제 공격은 그만하되 집으로 내가 확실하게 앞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을 내렸을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한 집이라도 있는 돌은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수비를 했으면 인정해주고 손을 빼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김창훈 선수가 지금까지 강수를 많이 뒀기 때문에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여다보는 활용은 네. 지금 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버린다는 거 전제로 가는 거죠. 왜냐면 네. 나중에 두면 안 봤으니까. 이쪽이 잡힌 다음에 두면은 받지 않고 다르게 두죠. 네, 그러니까
미리 했다는 것은 역시 이쪽을 안 지키겠다는 뜻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손을 돌린다면 어느 쪽일까요? 상변이 좋은 자리인가요? 일단 이쪽을 당하면은 다시 안쪽으로 이제 갇히는 꼴이 되니까 네. 여길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무난한데요. 이제 집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제일 크죠. 마주보는 변에 네. 좋은 자리가 또 네, 있고요. 이쪽이 집으로는 제일 큽니다. 좀 더 수비적인 수. 그러니까 지금 김창훈 선수가 내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면은 조심스럽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길 둘 테고 아직 내가 좀 돈을 좀 열심히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 손을 빼고 돈을 더 벌러 가겠죠. 지금 김창훈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일단 다음 수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김창훈 선수 생각은 그렇고 금지우 선수는 지금 상황에 만족할 수는 없죠. 뭐 일단 바웃 두는 사람이 또 5개 좀 잡혀놨는데 잡히고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금지우 선수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원래 여기가 2집, 4집, 6집이 돼 있으니까 이 백이 이제 사활로 보면 살아있는 궁도죠. 네. 이 끊는 수가 원래는 굉장히 약수입니다. 아,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이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어 왔을 때 원래 백이 사활에 걸리는데 여기가 끊어지는 게 원체 대합수다 보니까 백이 흙이 아무리 여기를 둬도 자체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싹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를 뒀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죠. 조금 더 네. 욕심을 내나요? 이거는 여기 약점 때문에 이쪽을 무조건 두겠다는 뜻입니다. 김창훈 선수가 나는 아직 집이 부족하다. 네. 몇 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김창훈 3단이 집을 더 벌어가는 쪽을 택했는데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